지난주에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구만전자 기대,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할까?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외국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들. 10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 12만 원 간다. 시티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언론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분석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점유율 확대 그리고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구만전자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KB증권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로부터 HBM3 품질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돼서 4분기부터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량으로 치면 내년에는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마지막 거래일에 쫙 쏘고 오늘은 헬렐렐렐렐 힘이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한 3천억 샀어요. 2,500억 한 3천억 정도 샀는데 주가는 별로 그렇게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일단 OX 한번 들어주세요. 삼성전자 전고점이 한 7만 3천 원, 4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4% 더 오르면 전고점이에요.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O. 그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삼성전자 8만 원은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기간은 앞으로 오는 다가오는 시일 내에 한번 OX 한번 삼성전자 8만 전자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10만 원은 10만 원. 이거 단계적으로 가야죠. 네. 8만 원도 아직 못 들었는데. 8만 전자 간다도 5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이주연 대표님,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오는 수급 같은 걸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예. 일단 뭐 금요일 날도 좀 매수세가 3천억 정도 들어왔고 지금 계속 그 지난달 같은 경우 매도세로 일관을 하다가 뭐 금요일부터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 꽤 괜찮았거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대부분이 삼성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섹터 이야기할 때 반도체 사이클 업종이고 사이클 바닥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반도체 섹터가 사이클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냐면 긴축이 끝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 계속 지속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쉽게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연준에서 이야기했을 때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 각종 데이터, 특히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꽤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 실업률이 증가, 그러니까 3.5에서 3.8로 일단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으니까 나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을 더 강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긴축이 끝날 가능성을 제시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 물론 우리가 또 물가 지표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뭐 지표 면에서는 이제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은 계속 은행의 수익성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역전되어 있는 경우에 시장이 뭐 굉장히 폭락을 한다든지 안 좋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징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정상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가 이제 만약에 돌아온다 항상 증시는 선행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9월이니까 내년쯤 반도체 섹터 괜찮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플러스해서 모멘텀 AI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붙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부양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를 봤을 때 이 뭐 수요와 공급에서 이 제품을 갖다 공급을 계속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TSMC에서 계속 못 만들어내는 부분들 결국은 삼성전자가 요거 먹다 남은 거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먹다 때는 남은 거라뇨. 대삼성한테.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물량은 약간 좀 동업하는 거죠. 네네 이제 뭐 같이 윈윈해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TSMC에서 소화 못하는 물량들을 삼성에서 받아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뭐 나쁘게 표현하면 먹다 남은 걸 수도 있는데 네. 긍정적인 건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파운드리가 이제 맞춰가지고 고객 맞춤형으로 뭘 해야 되니까 네. 고객사를 애초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한두 번 그렇게 같이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렇죠. 파운드리의 고객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기대감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제 뭐 경기 이제 부양책들이 나중에 예. 나오게 된다 생각을 했을 때 내년쯤에 그랬을 때는 뭐 수요는 충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예. 말씀하신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많이 주워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제 생각에 주가 8만 원은 뭐 갈 것 같고 시티에서 얘기했던 12만 원.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12만 원이요? 네, 결국은 오. 뭐 신고가 96층에 지금 펜트하우스 계신 분들도 예. 결국은 또 즐거운 시세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사실 이게 12만 원을 말씀하시는 게 뭐 외국계에서 그렇게 시티에서도 12만 원 부르니까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근데 좀. 이게 뭐 죄송합니다. 시간을 계속 너무 아니 잡아먹어서. 아니요. 뭐 어떤 말씀하시는 아니 이게 이제 금리를 푸는 시점, 긴축이 끝나는 시점이 왔을 때 달러 강세에서 이제 개도국으로의 수급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외국인들이 뭐 사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요거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 김태성 이사님 갔다가 다시 한번 와볼게요. 김태성 이사님도 같이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 대부분 동의하시는 건지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일단 뭐 저도 대부분은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 일단 이게 처음에 그 진입 장벽 허들을 넘는 게 어렵지 예. 한번 이제 넘어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물량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품 공급처를 1원화하는 것보다 2원화, 3원화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앞으로 팔아야 되는데 가격 경쟁도 아마 붙일 거고 그리고 제품의 이 품질 경쟁도 이제 붙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서로 좋은 윈윈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HBM 쪽은 굉장히 큰 기대감이죠. 일단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일단 우리가 한번 보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에서의 회복세는 과연 어떨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모바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스마트폰의 수요가 예전처럼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보면 폴더블이라든지 플립이라든지 이러한 제품이 사실 이제 다른 브랜드들보다도 굉장히 또 좋은 흥행도를 걷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DDR5의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예. 저는 8만 원까지의 상승은 조금은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이제 8만 원 가려면 삼성전자가 한 10%만 오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10%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과연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올랐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 향 중소형 개별주인 대표적인 종목인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는 뭐 4-5배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뭐 8만 원 가냐 9만 원 가냐 물론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8만 원까지 가는 게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삼성전자가 8만 원 갈 때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현실감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예.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삼성전자 뭐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그럼 가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이주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변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금리 영향받죠. 갑자기 중국에서 누가 파산했다 그러면 영향받죠. 환율 올라가면 거기 영향받죠. 뭐 국채금리 영향받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주가 꺾인다? 그럼 삼성전자 못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오를 들어주신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그 구데기 무서워가지고 장 장을 못 못 담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이제 문제. 뭐 수익을 크게 보겠다 하면 낙수 효과 나오는 그런 좀 중소형 단의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다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내릴 때 사놓고 아.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올라갈 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나 우리 부동산 사두고 물론 그것도 이제 B2 너무 하신 분들은 걱정이시겠지만 그렇죠.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는 약간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 망하겠어? 라는 관점으로 간다라면 묵직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그 선택의 문제이지 않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태석 이사님이 아까 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더 많은 상승률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소부장 특집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기는 하거든요. 세 분이서는 삼성전자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소부장 쪽으로 가장 지금 위치에서 좋게 보시는 종목은 뭔지 김태석 이사님. 두 기업 있습니다. 두 기업. 일단 첫 번째로는 뭐 HBM에 대한 이슈도 이슈지만 DDR5 단가가 지금 회복하고 그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예. 저는 이제 DDR5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이 TLB 관련 기업, 그러니까 TLB를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보실 때 물론 뭐 아마 시장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을 좀 대장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 이제 저는 뭐 이미 시세가 난 종목을 좀 굳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어서 좀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TLB라고 하는 기업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돌려보니까 가온칩스라 그래서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섹터거든요. 이게 뭐냐면 팹리스는 설계고 파운드리는 이제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조금 더 유리하게 좀 할 수 있게 중간에서 이 설계 부분을 조금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디자인하우스, 그러니까 가온칩스, 뭐 코아시아 이러한 기업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 해서 산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간 것처럼 예. 그냥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더 붙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쪽의 시세를 우리가 한번 더 노려보는 것도 단순히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수급도 수급이고 보여주고 있는 실적도 실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앞전에 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TLB, 가온칩스 이러한 두 기업,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에 나는 너무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난 아직도 변동성에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LB라든지 이러한 가온칩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은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러프하게 조금 목표 주가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모두 두 기업 모두요. 전 고점을 저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고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8만 원 간다라는 건 전 고점 7만 3천 원대 돌파해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 개별주 단도 최근에 형성되었던 고점은 모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깔고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거를 목표 주가로. 네. 이주연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항상 신고가 종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하나마이크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어제 상한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실적단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이게 뭐 와 이거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할 가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다른 반도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대장인 거는 대장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추격 매수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좋은 종목이 신고가 올라섰고 예. 그렇다면 이제 거래 대금이 오늘 한 6천억 정도 터졌거든요. 이렇게 네. 이제 좀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고가권에서 좀 터지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렸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뭐 원샷 원킬 할 거 아니면 분할 매수 조정 시마다 내릴 때 사두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 예상되는 실적이 뭐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되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땡겨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업사이드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HBM 뭐 패키징 관련해서 프로텍. 네, 제가 항상 반도체 얘기하면 프로텍 이야기 드리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텍이랑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TLB랑 가온칩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건 번외 그냥 캐주얼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하나 꼭 사야 돼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랑 에코프로랑 네. 둘,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안 되고요. 포스코홀딩 사야 됩니다. 예. 에코프로랑 삼성전자랑 하나를 꼭 담아야 된다고 하면 네. 어떤 종목이 좀 더 여러 면에서 이건 뭐 자금의 성격 이런 거 뭐 다 떠나서 그냥 다방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을 것 같은지 이주연 대표님부터. 저부터요? 네. 갔다 올까요? 네, 갔다 왔어요. 알겠어요. 김대성 기자님. 이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뭐 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점이죠.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유는? 굳이 에코프로와 비교를 하자면 일단 수급적으로 이제 변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갭상승하기 직전의 가격인 117만 5천 원대를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로 좀 봤는데 그 가격대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장중에 조금 이탈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에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삼성전자는 그런 음봉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음봉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상한 이야기지만 오른 게 없잖아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조정이 나와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편안하게 지금 살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얘기 들어보고 제가 채팅 여론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또 이 문매를 맞을 것 같은데 네.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저는 에코프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개인 성향에 따라 가셔야 됩니다. 아니, 여론 뭐, 따라 가셔야 돼요. 개인 성향은 에코프로가 맞죠. 에코프로? 왜냐하면 이유는요? 삼성전자 지금 기술적 위치는 저는 오늘 음봉 종가에 사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세적인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오늘 뭐 추세 하단자리니까 뭐 한번 공략해보고 내일 반등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기간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찜찜한 게 찜찜한 게 8월 마지막 날 거래대금이 너무 터졌어요. 그날 또 하필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찜찜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에코를 보면은 탄력성이 좀 매력적이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안정감과 나오는 뉴스들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 이런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어떤 성향을 가지셨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반은 안 되나요? 예, 반반이 사실은 답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두 분 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가 간다는 전제하에 소부장 쪽으로 좀 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목 드린 거 하나마이크론, TLB, 가온칩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죠? 프로텍. 이렇게 요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